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가 강보합세에 좀 마무리가 됐고요. S&P 500과 나스닥 시장은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죠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.48%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낙폭을 하락하거나 낙폭을 주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없었습니다. 일단 종가 부분들로 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. 기술주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애플 한 종목만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그렇다는 얘기는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기술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23일이죠. 23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 부분들이 중요한 타이밍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그리고 향후에 대한 전망 이 부분들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 미국 시장이 브레이크를 좀 걸어준 만큼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. 여전히 환율과 국채 금리 이 부분들이 좀 불안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원달러 환율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정고점 자리대를 요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않았어요. 지금 보게 되면 이 자리대를 넘어서진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올라갈 때마다 일단 음봉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추세대로 봤을 땐 상승 추세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는 그래도 좀 자리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러면 얼추 1370원대까지 상승을 좀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만약에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변동성을 또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이 자리대에서는 외국인들에 있어서의 매도 부분들이 좀 출회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환차 손 때문에 매도가 좀 나오겠죠. 그럼 반대로 보게 된다라면 만약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된다라면 환율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고점 징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. 왜냐면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환차익이 좀 발생을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국내 원달러 환율뿐만이 아니라 위안화까지도 좀 같이 봐야 돼요. 위안화 같은 경우 좀 보게 된다라면 고점 자리대를 넘어갔다가 지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그나마 고점을 치고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더 빠르게 좀 내려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시장에 있어서는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.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도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한 부분들은 이제 국채금리예요. 미국 10년물을 좀 보게 되면 고점을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자체도 일단 하향 안정화가 좀 돼줘야지만 시장에 있어서는 그 반등 시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체크를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시장 코스피 지수를 좀 보게 된다라면 2480포인트 언저리대까지 좀 밀렸어요. 이 자리대를 좀 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 0.9배 대 선행 PBR로 보게 된다라면
0.9배를 하회하는 그런 수준이에요. 0.9배를 하회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땐 0.9배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손실에 대한 부분들 걱정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. 그러면 이 자리대를 기점으로 해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은 좋은 거고요.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는 전략, 이 부분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일단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해요. 근데 추세대를 좀 들어보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, 이 구간 자리대가 200일선이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200일선이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지금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대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PBR은 0.9배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죠.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또 하나는 정고점권역이죠. 이 자리대가 정고점권역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라인대가 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렇게 된다라면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겠죠. 일단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 후반에 있어요. 이번에 후반에 있는데 과연 어떤 식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할지, 이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한국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. 왜냐면 IT 비중이 좀 크죠. IT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라든가 향후 전망 이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 주에는 뭐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.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동결 쪽으로 우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시장에 좀 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전략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수는 일단은 하단 자리대에 좀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는 전략이 좀 맞다라는 부분들,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도 좋다라는 거. 만약에 뭐 잘 모르겠다 싶다라면 뭐 레버리지 ETF 상품이죠.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매수를 해봐도 분할로 접근을 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종목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삼성전자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, 제일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,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갭을 메웠죠. 갭을 메우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좀 분할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에요. 삼성전자를 좀 보게 되면 이 갭을 메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요 갭을 메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지금 뭐 66,300원인데 이 이하 권역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을 수 있다. 한 64,000원 언저리 요 자리대에서는 분할 매수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들도 좀 괜찮다,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시장의 지수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잡는 거죠. 추세가 전환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들다. 그러면 일단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거는 반도체, 2차 전지, 이쪽 여전히 주도 섹터예요.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이들 쪽에 반등이 나와줘야 될 거예요. 그러면 일단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2차 전지 쪽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반도체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 초에 반도체가 움직이면 그 다음 주 중후반에는 2차 전지 쪽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과 2차 전지를 일단 우측으로 놓고 보되,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는 어닝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됐죠. 이슈나 테마 이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최근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들, 즉 리오프닝 쪽의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어요.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
일단은 중국 관련주 쪽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언급들이 좀 있었어요. 그리고 여러 가지 뭐 AI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같이 협력을 한다. 뭐 원자재 뭐 이런 쪽이 좀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AI 쪽이라든가 원자재 쪽, 히토리 쪽을 볼 수가 있겠죠. 이쪽의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좀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들 섹터들은 이제 특히나 히토리 쪽은 좀 많이 빠졌죠.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히토리 쪽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지수는 크게 불안해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당장에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본다 하더라도 일단 좀 참아주는 이번 주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번 주만 잘 넘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밀린다면 싼 주식들을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